안녕하세요. 저는 2살 배기 딸을 키우면서 현재 둘째를 임신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자상하고 배울 점 많은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아이와 뱃속의 둘째까지. 정신없이 바쁠 때도 많지만 또 한 번씩은 너무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행복이 내게 맞나? 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는 지금의 결혼이 2번째 결혼인데요. 2년도 안 되는 첫 번째 결혼에서는 행복한 적이 없었고 내내 속만 끓다가 이혼을 했거든요. 저를 무시하고 닥달만 했던 시모와 방관하는 남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달 전쯤에 전 시모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결혼 생활 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전 시모인 만큼 우연이라도 다시 본 게 너무 싫고 끔찍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전 시모에게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그동안 나 마음고생 많이 시켰는데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싶더군요. 저의 첫 번째 결혼과 전 시모와 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공장을 하셨는데 꾸준하게 운영이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공장이 큰 규모는 아니고 하청의 하청이긴 하지만 일이 꾸준했기에 저희 집 형편도 큰 어려움 없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여행사에서 일을 했었고 소개로 만나게 된 최경수라는 남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최경수는 증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홀어머니와 산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임대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임대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임대업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최경수는 그때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도 외제차를 타고 다녔는데 엄마가 사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시계나 구두도 값비싼 물건을 잘 하고 다녔는데 취업 전까지는 엄마 카드로 살았다고 그러고요. 최경수는 엄마랑 둘이서 살다 보니 유난히 친하다면서 엄마랑은 꼭 친구처럼 가깝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런 것들이 다 최경수가 마마보이라는 증거들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은 못했고 엄마랑 사이가 되게 좋은가 보다 화목한가 보다 싶어서 좋게 봤었습니다. 하여튼 최경수와 저는 2년 좀 넘게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가 최경수가 자기 엄마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도 슬슬 하자고 하면서요. 둘 다 나이도 있고 연애 기간도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였고 저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경순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첫인상은 몹시 좋았어요. 제가 약속 장소로 들어올 때부터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셨고 보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아휴, 우리 경수한테 말 많이 들었어. 반가워. 내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경수가 잘 안 보여주더라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도 뵙고 싶었어요. 어머, 말도 예쁘게 하네. 딱 봐도 가정교육도 잘 받고 너무 참해서 마음에 든다. 어머님은 저를 몹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집안 이야기도 하고 결혼 준비에 관한 얘기도 하고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나 은하가 너무 마음에 들어. 결혼해서도 우리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 말고 엄마랑 딸처럼 잘 지내자. 은하 생각은 어때? 저도 좋죠. 이것 봐. 가정교육 잘 받고 구김살 없이 큰 여자들은 달라. 꼭 못 배운 것들이 덮어놓고 시부모 욕하고 벽치고 그런다. 은하야,
우리는 모녀처럼 잘 지내자. 어머님은 저와 가깝게 지내자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까지 저는 그런 게 싫지 않았습니다. 잘 몰라서도 그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시어머니도 우리 엄마처럼 친하게 잘 지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순진한 생각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때만 해도 분위기는 몹시 좋았고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초반 3개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어머님과 왕래가 잦긴 했지만 사이도 좋았고 남편하고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빠가 건강상의 문제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공장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전부터 공장 운영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아는 분에게 공장을 넘기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아빠는 쓰러지셨던 거고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빠는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고 평생 아빠가 일궈온 공장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모질고 힘든 나날이었죠. 그런데 그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바로 달라져 버린 어머님과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저희 집이 망하고 아빠까지 쓰러지셨다는 걸 알게 된 어머님은 태도가 180도 바뀌셨어요. 저희 집이 망했기 때문에 괜히 손 벌리게 되는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순간 저에게 엄청 차갑게 변하시더라고요. 그전까진 저희 부모님을 존중하는 태도셨고 저에게도 부모님을 일컬을 때 항상 호칭을 쓰면서 말을 하셨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바로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을 지칭할 때도 사돈이 아니라 너네 엄마, 너네 아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요. 또 그때부턴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홀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머님이 방에서 친척분이랑 통화를 하시는데 걔네 아빠는 회사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도 뭐 했다니? 한심하다. 라고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주어는 없었지만 저희 친정 얘기를 하시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통화 끝나고 나오셨을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빠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갔을 뿐이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 섭섭하고 기분 나쁘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남의 통화를 왜 엿듣냐 노발대발하시고 그건 너네 아빠 얘기가 아니라 친척 얘기라면서 도둑 고양이처럼 남의 통화 엿들은 데다 지 맘대로 생각하고 사람을 몰아세우냐고 엄청 심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말투나 행동이 너무 달라졌다는 걸 너무 느끼는데 정작 어머님은 그런 건 전부 네 자격지심이랍니다. 자기 집 망했다고 제가 자격지심 느끼면서 별것도 아닌 말에 발끈하고 섭섭해한다고 하셨죠. 어머님은 만날 때마다 저희 집 망한 거 은근히 운 띄우면서 내 아들이 처갓집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어떻게 결혼하고 나니 바로 집이 망하냐면서 그전부터 안 좋았는데 제가 속인 거 아니냐는 식으로도 애둘러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서운하고 상처로 쌓였죠. 저희 부모님이 무슨 돈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저희 부모님을 죄인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제 남편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 영혼 없이 듣기는 듣는데 대꾸도 잘 안 하고 자리를 곧잘 피했으니까요. 저는 점점 어머님을 보는 것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원래도 좀 지나칠 정도로 자주 부르고 연락도 많이 하신 것도 맞고요. 그맘때 어머님과 만나면 서운할 일이 많으니 3번 갈 거 1번만 가고 통화하는 것도 적당히 끊어내고 그랬습니다. 어머님은 거의 매주 주말마다 오기를 바라셨고 전화도 자주 하셨는데 어머님과 제가 사이가 좋을 때야 저도 잘하죠. 하지만 만나면 기분 나쁜 얘기,
그것도 친정부모님 안 좋게 말하는 얘기 자꾸 푸념식으로 하시는데 제가 뭐가 좋다고 뻔질나게 어머님을 뵈러 가겠나요? 그렇게 남편이 시댁 가자고 하면 저는 안 간다고 했고 그러면서 남편도 저에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너무 서운하게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남편은 그저 제가 시댁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엄마 탓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저희 친정 사정이 어려워진 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일 뿐인데 제가 고깝게 듣는다면서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마마보이 기질이 몹시 강했습니다. 그저 홀어머니의 외아들 관계다 보니 애틋하고 가깝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 남편은 어머님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게 몹시 심했고 어머님도 아들 내외를 본인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게 컸었죠. 하여튼 제가 시댁에 잘 안 가고 어머님 전화도 잘 안 받으면서 저와 남편과의 사이가 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죠. 결혼 전에 잘하겠다면서 왕래 많이 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낸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가 핑계대면서 안 온다고 제 할도리도 안 한다면서요. 남편에게 제욕을 엄청 하시는 듯 했고 저한테도 전화해서 뭐라고 하신 적도 많습니다. 너 아주 웃긴다. 이제 결혼했다 그거야? 결혼 전에 너 뭐라고 했어? 내가 30년 동안 힘들여 키운 우리 아들 너한테 보내는 거니 너네끼리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자주 오고 같이 시간 보내야 된다고 그래야 가족이라고 했지? 결혼 초반에 좀 오는 척 하더니 이제는 맨날 경수만 보내고 너는 오지도 않네. 그럴 거면 결혼 왜 했니? 너 어디 한번 말해봐라. 어머님이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 건 경수 씨잖아요. 어머님이 주말마다 오라고 하셔서 저 사실상 경수 씨랑 어디 여행도 못 가보고 데이트도 못하고 둘이서 시간도 잘 못 보냅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이 경수 씨 보고 싶어 하시니까 주말마다 가라고 하는 건데. 얘 말하는 것 봐라. 경수가 네 물건이니? 네가 선심 써서 나한테 보내줬다 그거야? 경수 씨 저랑 결혼했고 저랑 부부예요. 그러면 저랑도 시간 보내고 저희 가정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도 맞잖아요. 그럼에도 어머님이 주말마다 보고 싶어 하시니 어머님 뵈러 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아들 보시면서 왜 저한테도 자주 안 온다고 뭐라고 하시나요? 그렇다고 제가 아예 안 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너 어른한테 말대꾸 아주 잘한다. 결혼 전엔 새삼 참하고 조신한 척 하더니 그거 다 연기였니? 나 너한테 완전 속은 기분 든다. 아버지가 무슨 공장 운영하시는 대표라고 집도 여유 있다고 할 땐 언제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쫄딱 망해버리질 않나? 결혼 전에는 그렇게 조신하고 착한 척하면서 어머님 잘못이겠다 어쩐다 입 바른 소리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말 바꾸는 것 봐. 무섭다 못해서 소름이 끼칠라 그러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친정이 어려워진 게 어머님한테 큰 피해라도 있나요? 왜 걸핏하면 자꾸 저희 친정 얘기를 안 좋게 하세요? 피해가 왜 없어? 내 아들이 사위인데 쫄딱 망한 처갓집 식구들이 내 아들한테 들러붙으면. 뭐라고요? 어머님 말 다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뭐하러 경수 씨한테 들러붙어요? 저희 부모님을 뭘로 여기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고함 지른다고 미친 거냐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셨죠. 그날 어머님과 싸우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터질 것 같은지 눈물이 막 줄줄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어머님은 제 남편에게 전화해 난리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왜 엄마랑 그렇게 싸우냐고 따지는 거예요. 니네 엄마가 나랑 우리 친정부모님 욕하는 건 괜찮고 내가 너네 엄마한테 안 참고 할 말 하는 건 문제냐고 저도 난리를 쳤죠. 그 일로 남편과 저는 크게 싸우고 한동안 아예 서로 말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혼 생각까지도 들었죠.
너무 속상하고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뒤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제 욕 엄청 하고 다니는 모양이었고 그 얘기는 저도 아는 분을 통해서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들 결혼 잘못 시켰다고 참한 줄 알았더니 무슨 뱀 같은 년이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 망친다고 그러고 다니시는 것 같더군요. 저는 어머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철저하게 자기 엄마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아니면 그냥 저랑 이혼할 거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 너네 부모가 어쩌고 하면서 친정 까내리고 무시하면서 시댁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라고 그러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네네 바보 멍청이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우리 엄마도 나도 너한테 너무 실망했어.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야. 처가댁 어려졌으니 속상하고 걱정돼서 하시는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는 생각은 없어? 그게 속상이고 걱정이야? 대놓고 너네 집 망했는데 너네 부모가 내 아들 등골 빼먹으면 어쩌냐고 하셨어. 그런데 그게 단순한 속상함이고 걱정이야? 우리 엄마 그런 소리 안 해. 말 지어내지 마. 내가 이런 얘기를 지어낸다고? 엄마가 너 이간질하고 성격 이상하다더니 딱 맞는 것 같다. 아, 너네 엄마랑 내 뒷담도 엄청 했나 보네? 뒷담이 아니라 엄마가 속상해 하시니까. 그래서 이혼도 하래? 너네 엄마가? 말 가려서 해라. 너네 엄마? 너네 엄마는 허구한 날 우리 부모님 보고 너네 엄마 너네 아빠 거리는데 나는 하면 안 돼? 너 진짜 최악이다. 너야말로. 이혼. 그래 하자. 나도 너랑 너네 엄마 같은 사람들하고 더는 못 살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랑 너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남편은 이미 자기 엄마한테 이혼 얘기도 상당히 들은 것 같았습니다. 지도 그러고 싶은 것 같은데 끝까지 제 탓으로 돌리고 싶은지 저더러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이혼은 안 하겠대요. 어이가 없었죠. 저야말로 이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는데 결정권은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구는 게요. 남편도 저도 이혼을 원했고 자녀도 없고 결혼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속전속결로 이혼이 되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남남이 되었습니다. 결혼 기간은 2년도 채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속 끓고 마음앓이는 제법 했죠. 이혼이 확정되던 그날까지요. 그날 전시모가 저한테 문자 하나 보냈더군요. 너랑 이혼했다는 거 들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다 췄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요. 와, 진짜 끝까지. 저도 한 소리 적어서 보낼까 하다가 똑같은 인간 되지 말자 싶어서 그냥 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생활로 돌아왔어요. 여행사 열심히 다니면서 일했습니다. 아빠는 몸이 좀 나아지셨는데요. 아빠가 팔았던 공장에서 아빠에게 책임자 겸 일을 맡기셨어요. 아빠가 더 이상 대표는 아니지만 실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빠도 다시 공장에 나가서 일을 시작하셨고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 집도 다시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한 남자친구랑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예전에 친했었기 때문에 다시 금방 가까워졌어요. 제가 이혼한 이야기, 결혼 생활 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던 이야기도 많이 털어놓았죠. 그 친구도 자기의 속마음이나 개인 사정을 많이 털어놓았고요. 그러면서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컸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믿음과 확신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마음 한켠에는 처음 결혼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과 대화 끝에 그 친구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결혼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 집 부모님도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 친구는 제 남편이 되었죠.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두 분도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저희 부부에게 별로 신경을 안 쓰셨고 알아서 잘 살라는 주의셨습니다. 시댁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롯이 제 가정만 돌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결혼에서의 장점과 안정감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두 번째 결혼에서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나 첫째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출산 후 아이를 키우며 평온하고 소소하게 잘 지내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뜬금없이 친구로부터 제 전남편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제 전남편이 아는 사이가 아닌데도 친구가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은하야, 네 전남편 최경수 맞지? 맞아. 갑자기 그 사람 얘기는 왜? 헐, 맞네, 맞아. 네 전남편 재혼한다? 너 몰랐지? 최경수가 재혼한대? 참나. 근데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 최경수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네 전남편이랑 결혼하는 여자가 이명주래. 그래서 아는 거지. 뭐라고? 친구의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명주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좁다 한들 제 전남편이 제 고등학교 동창하고 재혼을 한다니요. 놀랄 노짜더군요. 그게 진짜야? 이명주랑? 대박이지? 이명주 또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만 들어보니 그 남편 이름이 최경수고 증권사 다니고 호르몬이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은하 전 남편 같은데? 그랬거든? 역시 맞네.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사실 전 남편이 결혼을 하든 말든 더 이상 제 할 바는 아닙니다. 미친 시어머니와 마마보이 남편인데 결혼하는 그 여자가 불쌍하다 그 정도였겠죠. 그런데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제 고등학교 동창 이명주라니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명주랑 저는 썩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동창이긴 하지만 친구는 아니었고 또 저는 별로 이명주를 안 좋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명주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거든요. 이명주 포함해서 그 친구들이 저희 학교 일진 패거리였거든요. 이명주는 아버지가 술집이며 고깃집을 여러 개 운영하고 집이 꽤 잘 산다고 들었는데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는 그런 애였습니다. 그런데 집은 좀 잘 살고 엄마 치맛바람도 장난 아니었고요. 저랑은 무슨 인연이었냐면요. 이명주가 제가 입고 있는 후드 점퍼 예쁘다고 막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냥 평범하고 조용한 학생이고 이명주는 학교에서 알아주는 일진 패거리였잖아요. 당연히 학생들 사이에선 좀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명주가 저한테 막 친한 척하면서 자기가 학교 마치고 공고 오빠들을 만나러 갈 건데 제 옷 좀 빌려달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거의 삥 뜯는 거나 다름없죠. 돌려줄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안 된다고 싫다고 했는데 막 난리를 치면서 계속 빌려달랍니다. 제가 끝까지 싫다고 하니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쌍욕을 하고 자리를 떠났는데 그 뒤로부터 제가 지나가면 일부러 노래하듯이 욕을 하거나 뒤통수에 대고 쌍욕을 하거나 지 친구들한테 들으라는 듯이 제 험담을 하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저도 마냥 참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바로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렸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한번 받았는데 그 뒤로도 여전히 저한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스마트폰 초창기였는데 저는 그때 들고 다니던 핸드폰 동영상 기능 몰래 켜서 걔가 저한테 쌍욕하는 거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다시 얘기를 했어요. 괴롭힘 증거가 떡하니 있다 보니 걔네 엄마가 아무리 치맛바람 쐬고 선생님을 휘두른다고 해도 안 될 일이었죠. 결국 경고 조치 당했고 저한테 이를 갈았지만 그 뒤로 저를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더 이상 이명주를 보지는 못했어요. 엄청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명주를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도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한 번씩 이명주의 근황에 관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들으면서도 걔는 여전하구나 생각했죠. 하여튼 그랬던 애가 바로 이명주인데 제 전남편하고 이명주가 재혼을 한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나요.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론 미친 시어머니와 미친 이명주가 고부 사이가 되는구나 싶어서 이상하게 흥미진진하기도 하더라고요. 둘 다 성격 장난 아닐 텐데 싶으면서 한편으론 차라리 잘 됐다 싶은 겁니다. 어디서 착하고 순진한 여자를 세며느리로 맞이했으면 그 여자가 너무 불쌍했을 텐데 이명주 정도면 전시모와 도찐 개찐이구나 싶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또다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맘때 둘째를 임신했고 아이 옷을 좀 보려고 백화점 아동복 매장을 갔을 때였죠. 공교롭게 거기서 전시모와 딱 마주친 겁니다. 전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너 오랜만이다. 임신했니? 이제 인사할 사이도 아니건만 티커운 말투로 말을 거는데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네. 근데 너는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니? 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대충 까딱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너도 재혼했단 얘기는 전에 들었다.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수도 재혼한 지 몇 달 됐어. 아, 네. 축하하네요. 그럼 이만. 제가 그냥 무시하려고 가려는데 일부러 저 약 올리려는지 그러더라고요. 참나 저 싸가지 봐라. 그때 이혼시키길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돌아봤죠. 그러자 전시모가 빈정거리더라고요. 너는 언제 또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랑 경수는 정말 인연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너랑 경수 결혼했을 땐 정말 싫고 내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 우리 며느리 얼마나 나한테 잘하고 예쁜지 몰라. 누구처럼 결혼 전에나 알랑방구 끼고 결혼하고 나니 싹 달라지는 그런 애 아니거든. 우리 새며느리는. 그러는 겁니다. 이미 이혼한 지도 오래고 남남인데 굳이 저한테 저런 소리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가려다가 나도 똑같이 어디 약 올려줄까 싶더라고요. 저만 당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알아요. 경수 씨 재혼했다는 거. 누구랑 결혼한지도 알아요. 어머, 그런 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설마 우리 경수 아직도 못 잊고 어디 캐고 다니니? 그럴 리가요.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세요. 우연으로라도 마주치기 싫은데요. 지금처럼요. 뭐라고? 제가 최경수랑 누가 재혼했는지 아는 건 어머님 새며느리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이름 이명주잖아요. 그 말에 전시모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이름을 어디서 들었나 본데 고등학교 동창은 무슨... 우리 명주는 고등학교 외국에서 졸업했어. 뭔 소리 하는 거니? 네, 알아요. 걔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잘리고 외국 갔잖아요. 유명해요. 학교에서도 유명하고 동네에서도 유명하고. 제 말에 전시모 얼굴이 벙찌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명주가 학교에서 잘려? 벙찐 전시모 표정 보는데 참 우습더군요. 새며느리 정체도 잘 모르면서 저랑 비교도 안 되게 잘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게 말이죠. 저랑 비교도 안 되게 잘하는 며느리라고요? 아휴, 그러시겠죠. 결혼 한두 번 한 사람도 아니니까 얼마나 능숙하고 잘하겠어요. 뭐? 그때 그 전시모의 표정은 지금 생각해도 참 고소합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그 어처구니 없고 기막힌 표정 말이죠. 앞으로 저 보시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좋게 끝난 것도 아니고 피차 반갑게 아는 체 할 사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쏙 드는 새며느리 얻으셨나 본데 아들네랑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사세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에 낮에 있었던 일을 가만 생각하며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여서 안 받았는데 잠시 후 또 오더라고요. 뭐지? 생각하며 받았는데 전시모였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폰에서 삭제했다 보니 이름이 안 뜬 거였죠. 나다. 저는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라고요. 우연으로 만나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였죠. 뭐예요? 왜 전화를 하세요? 아까 그 얘기가 뭐야? 명주에 대해서 네가 한 말. 전시모는 엄청 다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뭐요? 제가 이명주랑 아는 사이인 거요? 네, 그대로예요. 저 걔랑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걔 학교 잘리고 외국으로 갔잖아요. 학교를 잘려? 왜 잘려? 그리고 뭐 결혼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그건 또 뭔 소리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뭘?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급하게 다그치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무슨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르다며 결혼 잘못 시켰느니 어쩌느니 하더니 기껏 맞이한 새며느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요. 정 궁금하시면 말씀드릴게요. 이명주가 왜 고등학교 잘렸냐면요. 남자랑 사고 쳤거든요. 사고? 네, 학교에서 알아주는 문제아였는데 갑자기 학교에 한참이나 안 나오더라고요. 소문은 무성했죠. 공고 남자애들이랑 붙어 다니더니 임신을 했네. 그래서 수술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진짜 사고치고 수술한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아무리 쉬쉬해도 소문 다 났죠. 고등학생이 임신까지 했으니 학교에서도 문제가 컸고 잘리네 마네 했는데요. 학교에서 잘리기 전에 간 건지 아니면 잘릴 것 같으니까 먼저 그만둔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고등학교 그만두고 외국 유학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학교는 안 나왔는데 졸업 후에도 걔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들었어요. 유학 간 곳에서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남자랑 동거했다는데 그 남자랑 성인 되자마자 결혼하고 살림 차렸다죠. 애도 하나 낳았다는데 듣기에 몇 년 안 살고 이혼하고 한국 돌아왔대요. 애는 남자 쪽에서 키운다고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왔는데 어떤 나이 많은 남자랑 사실혼으로 동거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걔 친구들이 주변에 소문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아름아름 들었습니다. 이명주가 고등학교 때 저 괴롭히기도 해서 저도 썩 이명주한테 좋은 감정 아니고요. 그런데 최경수랑 이명주랑 결혼했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선 놀랍죠. 그렇게 깐깐하게 새며느리 보실 것 같더니 어머님은 그런 것도 안 알아보셨나 봐요. 제가 깐족거리며 이명주에 관한 모든 과거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시모도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죠. 이제 궁금한 거 다 풀리셨죠? 제가 아는 어머님 며느리에 대한 얘기는 그게 다예요. 사실 저도 건너서 들은 얘기다 보니 다 아는 건 아닐 거예요. 어머님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따로 좀 알아보시던지요. 그리고 저한테는 따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까 분명 우연으로라도 마주치지 말자고 했는데 이렇게 전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명주가 그랬다고? 네가 지어낸 거 아니고? 제가 그런 걸 뭐하러 지어내요? 시간 남아 도나요? 정 찝찝하시면 직접 알아보시라고요. 저는 제가 아는 거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도 이명주가 이제 정신 차렸나 보네요. 어머님한테도 잘하고. 그럼 됐죠. 과거가 중요한가요? 엄밀히 최경수도 재혼인데요. 말도 안 돼. 무슨 이런 일이? 라면서 넋나간 듯 혼잣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통화하기 싫어서 그만 끊었습니다. 지금은 이명주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전시모 마음에 쏙 들게 잘했나 본데 그런 이명주의 과거를 알고도 저렇게 나오나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전 남편이든 이명주든 이제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전시모가 저를 긁어대니까 저도 진실을 알려준 것뿐이죠. 그 이후로 전시모에게는 전화는 안 왔는데 친구한테 들어보니 최경순의 집도 난리 난 모양이더라고요. 전시모가 제 얘기 듣고 따로 알아도 본 모양인데 제가 말한 것보다 더 남자도 많고 그랬나 봐요. 과거긴 하지만요. 전시모하고 이명주랑 크게 싸운 모양인데 전시모보다 이명주가 한 수 윈지 최경수가 이번에는 지네 엄마랑 인연을 끊었으면 끊었지 이명주랑 이혼은 안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전시모랑 최경수랑 연을 끝내 만에 심하게 싸우고 사이도 엄청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야 어찌됐든 지금 잘하면 됐지. 전시모도 참 욕심 많구나 싶더라고요. 과거도 깨끗해야 하고 조신하고 참해야 하고 자기한테도 잘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어찌나 바라는 게 많은지요. 본인도 딱히 좋은 시어머니도 아니면서 말이죠. 저는 두 번째 결혼을 통해서 비로소 결혼이 주는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꼭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편하고 행복하다는 기분도 자주 느껴요. 저 자체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곧 출산 예정인데 저희 큰딸에게도 또 태어날 아이에게도 많은 사랑과 마음을 주며 잘 키우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